특별감찰반 논란이 상당히 거셉니다. 전 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폭로, 그리고 청와대 해명, 이것이 핑퐁 게임으로 번지는 양상인데,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보고서 리스트에는 범죄 정보보다는 고위공직자나 여권 실세, 그리고 일반인 교수와 민간 기업 등에 대한 동향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 수사관은 이 동향 폴더 이외에 범죄 정보가 담긴 첩보 보고서가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서 이 논란 쟁점부터 좀 짚어주고 가실까요? 쟁점만 짚어주다가 이제 다른 패널님들의 파상 공세에 방어도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만 방어까지 감안해서 제가 쟁점 설명을. 당초에 김태우 이제 검찰 6급이거든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특감반이었고,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특감반인데, 당초에는 작년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반대가 많았습니다, 내부에서. 어떻게 과거 정부에서 썼던 그 특감반을 또 쓰냐. 근데 뭐 역량이 꽤 있다. 이제 그런 소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되면서 이제 채용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터진 문제가 최초에는 이 김태우 씨의 비위 문제로 터졌지 않습니까? 경찰청 특수수사과 대단한 데거든요. 경찰청에서는 제일 센 조직인데, 거기에 찾아가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의 비위 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그것을 탐문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정보통신부의 감사 담당관으로 가려고 시도했다는 거. 골프 접대는 뭐 기본적으로 나왔고요. 이렇게 하면서 최초의 언론의 비판은 왜 그런 비위 혐의자를 왜 이렇게 솜방망이 징계도 안 하고 돌려보냈느냐. 네.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의인이 돼버렸어요. 예, 안중근 의사가 돼버리는 지금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이 자기의 그런 비위 혐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뤘던 특감반의 여러 보고서들을 지금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하고, 급기야 이것이 자유한국당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쟁의 지금 도구가 된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이제 고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경철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이 됐는데, 그래서 여야에서도 이것이 과연 이 김태우 수사관의 양심 고백이냐, 아니면은 자신의 비위 사실을 무마하기 위한 거짓말인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 가지고 공방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이 사람이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건 아마 여야가 아마 다 공감하지 않을까. 라는 거고요. 보면은 이분이 좀 세게 걸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충 징계로 끝날 사안이라면 이렇게 안 가요. 딱 보는데 지금 보니까 죄질이 상당히 나빠요. 뭡니까? MBC 녹취록에서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이분이 그 건설업자랑 주고받은 거. 이걸 딱 보면은 건설업자가 반말을 해. 야, 이래가면서 이래라 저래라 막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폰서 관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딜을 하자라는 게 바로 이 딜이 그거였죠. 나 수사받을 때 경찰에 와가지고 압력을 행사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이건 구속사안인 거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되느냐? 정치 문제로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 예컨대 비리 문제다. 그럼 국민 100%가 처벌해라 이러는 거거든요. 정치 문제로 가면 반으로 나눠요. 50대 50. 실제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동기를 보면 저도 양심 고백은 아닌 것 같고요. 앙심 고백인 것 같아요. 앙심. 네, 앙심을 품고. 그런데 문제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냐, 가치가 없냐,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사건에서도 최순실의 남자들 많이 있었죠. 여러 명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의인화 됐잖아요. 아주 위인처럼 됐는데 그 사람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뭐 우리가 칭찬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정보 중에서는 우리가 취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올바른 소리를 하고 정확한 얘기를 하면 그건 귀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6급 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올바른 소리라고 보질 않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죠. 좀 전에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뭐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런 걸 가지고 주변적인 걸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옳은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그 말하는 동기예요. 그리고 그 MBC 그 김태호 녹취록 있잖아요. 그걸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2013년에 네가 그 조사를 하다가 그 청와대에서 쫓겨나고 하는 바람에 스톱을 했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번 풀어봐.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있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그 스킬을 가르쳐주는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이분이 하는 주장하고 그 청와대에서 나오는 해명하고 좀 부딪히잖아요. 라고 했을 때 이분이 하는 그 주장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신빙성을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해봐도 변호사로서 재판을 해봐도 이렇게 이제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에는 이 사람 말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지 주장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프레임을 씌워서 묵살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기정사실화해가지고 터뜨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언론에서 할 일은 그 말의 팩트 체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지금. 그냥 때리고 있잖아요. 예, 상당히 중요한 논점들을 다 얘기하셨는데 저는 특별 감찰반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다 잘 아실 거예요. 2003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 만든 조직입니다. 그죠? 그 앞에 사직동. 그렇죠. 사직동 팀을 없애면서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브랜드의 조직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거기에 그친 게 아니고 이 정보 조직이란 뭐냐면 녹피의 가로알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늘리기도 하는데 날일자를 써놓고 옆으로 하면 가로알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날일이 되는 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보 조직이라는 건 정보 사냥꾼이에요. 시키는 대로 가서 물어오는 거지. 그리고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요. 묵인하거나 방조하지 않으면 그런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1년 전에도 경고를 했는데 계속했다. 그리고 자기랑 같이 물러난 다른 사람들도 그것도 텔레그램으로 위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똑같은 일을 다 했다. 그건 밝혀지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그것의 문제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맞아. 주고받으면서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게 이게 다이내믹해야 되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정보 조직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만 줬는데 말 한번 합시다. 대표님 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에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과거 군사 독재 정권들의 적폐와 관습이 굉장히 남아있는 거예요. 경찰의 사직동 팀이 물론 정권을 지키는데 기여도 했지만은 엉뚱한 정보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권층으로서는 굉장히 유혹을 느낍니다. 그걸 활용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사직동 팀을 해체시켰어요. 피해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의 시계를 이명박 대통령이 원점 10년 전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10년간 이어지니까 과거의 그러한 민간 사찰 정보의 타성 관성이 남아가지고 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이루어졌다. 지금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연 김태우 수사관이 그렇게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하면은 왜 그때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가? 그리고 그게 전부 자기의 비리로 걸려가니까 의인화시켜 나가는 이 풍토가 저는 굉장히 개탄스러워요. 이제 우리 이 박혜진 아나운서님 포함해서 지금 6분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서 청와대 근무 경험은 우리 박지원 대표님이 이제 왕 실장을 하셨고요. 예. 이수석님 계시고. 이수석님이 하셨고 저는 수석까지는 못 갔지만 민정수석실은 저만 유일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수석보다 센 자리죠. 그 특감반의 구조를 아셔야 돼요. 이게 보세요. 조국 민정수석이 시켰느냐. 김태우 수사관이 자기가 알아서 했느냐. 이 쟁점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그걸 지시했다. 자기의 미래와 관련된 셈법에서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걸 지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특감 반원들의 자기 영역들이 있습니다. 소위 그 안에서 자기 주특기를 활용해가지고 정보를 게더링합니다. 그것이 보고를 누구한테 하느냐? 선임 행정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럼 선임 행정관 위에가 박형철 비서관입니다. 단계가 벌써 3단계예요. 민정수석까지는 4단계예요. 민정수석까지 보고가 돼야지 일국의 정권 차원에서의 소위 민간인 불법 사찰이 있었냐 없었냐라고 논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쥐가 만드는 것은
만들었다고 그래서 첩보에서 지가 보고하고 초초안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권 차원에서 불법 사찰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 자, 그래서 지금 잠깐 그 한국당에서 제보를 받았다 하죠. 일명 김태우 리스트라는 네. 이 감찰 보고서 목록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 쟁점이 민간인 사찰 여부이고요. 또 이 문서가 실제 존재하느냐 그 여부에 대한 논란도 같이 지금 네, 있기 네, 때문에 그 이야기로 좀 김태우 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보고서 목록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정치인 관련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친박계 핵심 인물인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비위 관련 동향,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간의 갈등, 고건 전 국무총리의 장남 고진 씨의 비트코인 관련 사업 동향 등등. 또 그 밖에 또 이제 민간인 관련이 있는데 그건 이제 진보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님이죠. 이분이 이제 VIP를 비판하는 게 있는데 사감으로 VIP 비난이라는 보고서가 있고요. MB 정부 방통위, 황금 주파수 경매 관련 SK 측에 8천억 특혜 제공 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컴퓨터 화면을 내가 직접 찍은 것이다. 근데 본인이 직접 준 게 아니라 뭐 중대한 범죄예요. 이런 것을 검찰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제가 민정수석이었으면은 검찰을 움직여서 김태우 잡아 넣어버렸을 거예요. 대표님 말씀은 지금 감찰반원에게 그러한 민간인 사찰을 시킬 만한 민정수석이었으면 이 수사도 김태우에 대한 수사와 감찰도 전광석화처럼 일어나가지고 잡아넣었을 텐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지금 얘기가 자꾸 말씀입니다. 잠깐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좀 여기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자꾸 얘기가 김태우의 부도덕성, 조국 수석의 말하자면 선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이건 논점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사안은 잘못된 사안이다 하는 인식을 안 갖고 있다는 게 저는 그리고 국민들한테 지금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은 정말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기류를 딱 읽고 절대로 엄한 짓 하지 않아요. 에이, 그건 아니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엉뚱한 아니, 짓, 잠깐. 아니, 저도 엉뚱한 짓 해가지고 자기 저도 진급까지 하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정보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있어요. 또 알아서 하는 것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은 알아서 하는 게 더 많아요. 아 물론이죠. 저도 별거 다 받아봤는데 예, 저도 받아봤습니다. 아주 솔직히. 편하더라고요. 아니 유혹도 그러니까 느끼고. 그 유혹을 끊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데 그렇죠. 동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진즉에 단호하게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러든가 난 이런 그것은- 일을 하는 것을 알았으면 못하게 하고 돌려보내 진즉에 징계를 하거나 했어야지 왜 시간을- 문제가 되니까 인제 와서 그러니까. 얘는 부도덕하다. 지금 예. 조국은 뭐 선의가 있다. 이거는 다른 맥락이에요. 본질과 다른 얘기다 이거예요. 조국 수석의 선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한 면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커져버린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비트코인 사건이 크게 터졌다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당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뭐 했느냐? 정보도 수집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사찰을 했느냐가 문제이지 정보 수집하는 것은 나는 할 일이다. 그렇게까지도 봅니다. 지금 현재 국정원도 없고. 경찰도 검찰도 다 안 하고 있어요. 정치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찰과 정보 수집은 구분돼야 되고 그 정보 수집 관계마저도 과연 조국 수석이 그렇게 할 뿐이냐? 저는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일 것.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두 번째, 그 수단과 방법이 미행이라든지 염탐이라든지 또는 망원경을 통한 뭐 이런 거라든지 도청이라든지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지 않을 것. 그 세 번째,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될 것. 이런 것들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그 10건의 내용들을 보면 그중에 민간인 불법 사찰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수보회의에 참여 멤버인 민정수석에게 보고되거나 민정수석이 지시하거나 아니면 알고서도 완전히 묵인하거나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 3건 정도라는 거거든요. 박경철 비서관이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직권남용으로 걸면서 정작 이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만드는 장본인인 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지 않았어요. 네. 이건 모순이죠. 근데 그 가상화폐 대책을 민정수석이나 청와대에서 수립해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니까요.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제목만 보면 고건 전 국무총리 장남 고진 씨의 비트코인 관련 사업 동향
이런 보고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여부를 왜 그 대책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까? 민정에서? 이 부분이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대응하는 거는 그러면 비트코인 대책을 우리가 수립하지 않았어야 되냐? 이건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사감을 가지고 비난했다. 이거는 일회성 그냥 단편적인 보고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비트코인 사업 동향이라는 제목만 봐서는 이렇다더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지속성이라는 부분도요.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관찰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걸 자신만만해 이건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연찮게도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참여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과 관련된 분들이 이 가상화폐 협회에 관련 단체장들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대통령이 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게 돼요. 그것이 동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상화폐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특히 참여정부 인사들이 여기 있느냐에 대해서 일단 그 조사를 하게 된 원인이 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걸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소유를 갖고 있고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한 게 아니고 왜 여기에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냐라는 차원에서 조사의 동기가 만들어지고 조사를 해본 거죠. 참고를 좀 조금 더 보충을 할게요. 당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오히려 정권이 신나게 두들겨 맞았단 말이죠. 왜 우리 돈 벌게 하는데 우리 마지막 분까지 막느냐라고 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지지율이 그냥 쭉 떨어져가지고 최저 지지율을 찍었던 게 아마 올해 1월 달인가 그때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봐도 유시민 씨가 아주 정확하게 그때 나와가지고 잠재운데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때 그걸 갖다 했어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땅을 치고 울고 있겠습니까? 근데 막았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신들 뭐 했느냐, 민정에서. 당신들이라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그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참여정권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그게 바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권한테 바로 그 타격이 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그 부분 정보를 갖다 알아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고건 씨라는 사람을 갖다가 현 정권에서 공격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포인트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게 포인트예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소문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하는 것하고 그것을 넘어서 개인의 그 사람의 사업의 내밀한 영역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사생활 영역이나 아니면 재산권 영역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지금 그 자체가 국민 의혹을 키우는 거예요. 그 제목 하나 가지고 내용을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업 개인이 어쩌고 이런 것을 본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또 커지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그렇게 얘기한 건데. 김태우 씨 쪽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까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묵살해버릴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아니, 드리는 거예요. 누구도 묵살하자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아니죠. 지금 김태우 이 사람 믿지 못하니까 이 사람 말은 믿을 바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는 거 아니에요.